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 하세요? 무슨 소리 하세요? 지금 바로 얘기하세요. 이 감정 내가 아니다. 이 감정 내가 아니다. 이 감정 내가 아니다. 이 감정 내가 아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는 법, 그리고 감정 코치, 감정 기복에 대해서 완벽하게 타파할 수 있는 방법, 화금법, 그리고 마음의 감정 코치, 마음 공부법을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공개해드립니다. 제 감정을 제가 속이면서 살아왔습니다. 제 감정에 오롯이 솔직해지고 싶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내 감정이 자꾸 그렇게 바뀌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한님? 난 왜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감정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왜 난 이런 감정의 동물로 계속 허덕이게 될까요? 그리고 지난 날들에 대한 과거에 대한 기억들, 집착들, 내가 남편을 바라보는 감정, 내가 싫어지고 아이를 바라보는 감정이 자꾸 내가 업이 올라오고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정 조절을 잘하는 법,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는 법을 저에게 꼭 가르쳐 주십시오. 감정 기복, 그리고 감정 코칭, 그리고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타파해 드리겠습니다. 이 비법을 여러분들 오늘부터 적어가면서 아니면은 입으로 되뇌어 가면서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을 내가 속이고 내 감정에 솔직하고 싶다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감정에 항상 노예가 됩니다. 근데 보통 이런 분들은 대부분이 감정을 나라고, 지금 이 질문 내용도 지금 질문을 보고 있는데요. 질문 내용에서도 이미 이분은 그냥 이 감정이 나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이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내 감정은 내가 아니다. 감정은 내가 아니다라고 지금 한번 적어보세요. 감정은 내가 아니다. 자, 지금 써봐야 됩니다. 저를 보면서 함께 말해 주셔야 돼요. 쓰면서 입으로 같이 글과 말 같이 함께 해야 됩니다. 글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말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감정은 내가 아니다. 그 쓰면서 감정은 내가 아니다. 아니면 저를 보면서 쓰기 힘드신 분들은 감정은 내가 아니다 써보세요. 먼저 이 질문의 요지는 감정을 나라고, 내가 내 감정이 내가 싫고 그리고 감정을 나라고 바라보는 마음이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평상시에 감정이 나라고 착각합니다. 자, 여러분도 감정이 나라고 착각하죠? 절대 아닙니다. 감정이 나라고 착각하는 순간 뭐가 된다? 감정의 노예가 됩니다. 감정이 나라고 착각하는 순간 나는 감정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노예가 됩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이에요. 감히 누가 여러분을 좌지우지합니까? 여러분은 무한한 희망의식으로, 잠재의식으로 똘똘 뭉친, 어디 감히 감정이 나의 감정을, 내 삶을, 내 희망의식을 짓밟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디 감히 그렇단 말이에요. 감정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는 첫 지름길이 바로 감정을 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어떠한 감정이 올라올 때 지금 바로 얘기하세요. 이 감정 내가 아니다. 이 감정 내가 아니다. 이 감정 내가 아니다. 이 감정 내가 아니다. 자, 거울을 보면서 이상하게 아침에 이제 뭐 좀 라면 먹고 주무셔가지고 여러분 얼굴이 퉁퉁 부었어요. 거울 보고 있을 때 이 얼굴은 내가 아니다. 그 얼굴은 당신 얼굴이에요. 라면 드셨잖아요. 부었잖아요. 자, 이것을 보면서 감정을 보면서 이 감정, 이 보는 감정은 내가 아닌 거예요. 퉁퉁 부은 걸 보면서 싫다라는 감정이 올라올 때 이 감정은 내가 아니야. 자, 두 번째, 감정이 내가 아니다라고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섭다라는 생각을 해요. 무섭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감정이 들어서 혼자 집에 있던가 아니면 공포 영화를 보던가 아니면 밤길을 걸어가요. 밤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갑자기 무서운 감정이 느껴졌어요. 무서운 감정이 느껴졌는데 갑자기 무서워. 내가 무섭네. 이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의 무섭다라는 건 감정이잖아요. 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무섭다. 무서워가 아니라 내 감정이, 자, 따라하세요. 내 감정이 무서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 감정이 무섭다라고 느끼는구나. 내 감정이 무서움을 느낀다. 내 감정이 무서움을 느끼는구나라고 바라봐야 돼요.
내가 무섭다. 아이고 무서워가 아니라 내 감정이 무서움을 느끼는구나. 자, 그러면 우울하다는 어떻게 할까요? 자,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자, 우울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한번 써보세요. 자, 우울하다는 뭐예요? 그렇죠. 내 감정이 우울함을 느끼는구나 라고 바라봐야 돼요.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생각의 전환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명상을 하지 않으면 이런 감정이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감정과 생각 속에 평상시에 살기 때문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내용들은 여러분이 평상시에 10분 알아차림 명상, 그리고 아침 5분 명상, 이런 명상들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이 말의 느낌을 완벽하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귀천 가족이 오랫동안 귀천 라이브를 들으면서 제가 드리는 말을 이해를 하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처음 듣는 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무조건 따라해 보세요. 우울하다면 내 감정이 우울한 거예요. 그쵸? 무섭다면 내 감정이 무서움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내가 슬프다. 내가 슬퍼. 자, 어떻습니까? 어떻게 써보시겠습니까? 자, 한번 써보세요. 내 마음이 슬퍼. 내가 슬퍼. 자, 이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내가 슬프다가 맞습니까? 뭔가요? 자, 뭔가요? 그렇죠. 내 감정이 슬픔을 느낀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내 감정이 슬픔을 느끼는구나.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내 감정이 우울함을 느끼는구나. 내 감정이 무서움을 느끼는구나. 자, 감정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프다라고 하는 건 반드시 내가 거기에 에고에 집착해서 에고가 나라고 생각하고 내 에고를 극대화 수포 에고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는 순간 에고의 업이 더 커지고 아프다, 무섭다, 부정적이다, 우울하다, 내 감정에 슬프다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내 감정의 노예로 불선한 생각들, 우울하고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이것은 그렇게 말하는 순간 내 감정의 업이 그대로 전달되어서 내 무의식에 그것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되면 자꾸자꾸 내 감정이 무서움에 노출되고 그리고 우울함에 노출되고 슬픔에 노출되어서 평상시에도 내 감정이 나라고 착각하고 나는 이렇게 우울한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는 업을 만들어요. 업을 만들어요. 업을 만들어요. 업을 만들어요. 안타까운 어리석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순간에서 회사를 다니든 어떤 직장에서 내가 갑자기 시기와 질투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시기 질투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왜 계속 나한테서 남들을 질투하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하는 순간 난 왜 이렇게 시기 질투하지 하면서 내 무의식에게 넌 시기 질투하는 존재야. 넌 항상 질투하는 존재 채환이야 라고 나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내 업을 그렇게 만듭니까? 내 말과 씨앗이 미립자고 양자역학에 의하면 내 생각도 힘이고 내 마음의 생각 자체 내가 곧 빛이고 미립자인데 이렇게 말하고 내가 난 시기가 질투가 많은 것 같아. 내 감정은 우울한 것 같아. 난 무서움을 잘 타. 우울해. 난 과거가 슬펐기 때문에 지금도 슬퍼. 내가 회사에 다니는 너무 힘들어. 일하는 게 힘들어. 돈 때문에 힘들어. 이런 부정적인 걸 내 에고 속에 슈퍼에고로 만들어서 나의 불선적인 업까지 다 같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평상시에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이런 것을 왜 우리가 만들고 있냐는 거죠. 시기 질투가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기 질투하는 감정을 느끼는구나. 내 감정을 또 하나의 홍길동으로 보란 말이에요. 감정이라고 불러란 말이에요. 감정이. 내 감정이가 지금 슬픔을 느끼는구나. 내 감정이가 지금 시기 질투를 느끼는구나. 감정뿐만 아니라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감정이 올라오고 몸이 아프면 힘든 감정이 올라오죠. 자,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프다. 자, 내가 아프다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뭐라고요? 자, 내가 아프다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그렇죠. 내 몸이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자, 내 몸이 아픈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아픔을 느낀다. 여보 아파. 여보 내가 너무 아파. 내가 너무 아파. 이러면서 내 아픈 업을 내 스스로가 더 강하게 만들어요. 아픔을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세포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이 원자는 다시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이 원자 핵 자체에는 쿼크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은 다시 미립자와 더 다시 작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작은 진동하는 끈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양자역학에서 많은 과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었어요. 진동하는 끈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모든 몸들이 그 끈으로 된 진동하는 파동이 있습니다. 이게 가만히 놔두면 벽도 통과하고 지구도 통과하고 지구 반대편으로도 가고 이렇게 하는 아주 미립자보다 더 작은 그 끈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진동을 하고 있다고요. 이건 비슷한 것끼리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진동하는 것들은 비슷한 것끼리 파동이 맞는 것끼리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끈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미립자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건 반드시 비슷한 것끼리 끌어온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하는 길이 끌어오고 도박하는 사람은 도박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주식하는 사람은 주식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선생님은 선생님끼리 모이고 항상 이렇게 모임을 갖는 것도 비슷한 미립자로 가진 인간들이 모인단 말입니다. 부자는 부자끼리 모이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특히 생각이 비슷한 사람끼리는 더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몸이 아프다라고 내가 스스로에게 에고에게 말해버리고 업을 지으면 아픈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말하는 데 일체의 심지어 모든 일체가 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건 저는 반드시 믿어요. 이거. 그리고 모든 것들은 내가 인과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음 짓는 대로 원인이 있는 대로 분명히 결과가 나온다는 건 믿어요. 그래서 선업을 지으면 여러분 대대손손 여러분들 오지 않더라도 대대손손 내생 후손에게도 반드시 그 선업은 돌아온답니다. 불선업을 지으면 반드시 깊은 산속에 숨든 물속에 숨든 대대로 내가 받지 않아도 반드시 내생이든 내 자손이든 반드시 불선업에 대한 악업을 치러내야 됩니다. 이건 인과법상 없어질 수가 없어요. 선업과 불선업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반드시 연결되어 있고 인과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동하는 말 한마디를 우리가 평상시에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휴지 하나 버리고 남들에게 욕 하나 하고 운전하면서 확 소리 지르고 화내고 정말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큰 마음을 반드시 내야 합니다. 그것은 어느 곳이든 지구에 기록이 되고 우주의 어느 공간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프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내 몸이 아픔을 느끼는구나. 자, 내가 기쁘다라는 거 이것도 똑같습니다. 내 감정이 기쁨을 느끼는구나. 내가 기쁘다 하면 기쁜 순간이 지나가면 또 평상심이 오고 평상심의 순간이 지나가면 또 슬픈 순간이 옵니다. 기쁨과 슬픔은 다 같이 손바닥처럼 같이 함께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기쁘면 내 감정이 기뻐하는구나. 그리고 슬프면 내 감정의 슬픔을 느끼는구나. 이렇게 내 감정을 객관화시켜서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 감정이 우울한데요. 저는 감정이 항상 우울해요. 이런 분들 계세요. 이것도 절대 아닙니다. 절대 착각이에요. 내 감정이 항상 우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착각이에요. 가끔 우울한 거예요. 종종 우울한 거예요. 근데 나는 항상 성격이 우울해. 난 성격이 항상 차분해. 난 항상 성격이 부정적이요. 무슨 소리 하세요? 아닙니다. 가끔 우울하고 가끔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뿐이에요. 여러분을 계속 그렇게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무한한 희망의식과 잠재의식이 있는 존재인데 왜 계속 에고의 착각으로 난 항상 우울한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난 왜 항상 차분한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나를 단정짓지 말란 말이에요. 왜 그걸 계속 말로 씨앗을 뿌리냐고요. 자신에게. 내 아이는 공부는 좀 하는데 애가 수줍음을 많이 타고 말이야. 이런 얘기 부모가 막 해요. 내 아이는 말을 잘 못해. 조용하고 참 차분하긴 한데 말이야. 내 아이는 뭘 잘하는데 운동은 참 못해. 내 아이는 운동은 잘하는데 머리가 좀... 이 본인의 생각으로 감정으로 다 아이의 그 관점을 다 만들어버리니까 그 아이는 엄마가 그렇게 말해버리니까 뿌리가 그렇게 말해버리니까 그 아이는 그 프레임에 쌓여가지고 다른 개발될 걸 자신에 있는 무한한 희망의식을 잠재의식을
단 3%도 개발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이제 뭐 운전할 때 화를 많이 낸다. 아, 내 남편은 참 운전할 때 항상 화를 많이 내요. 욕부터 많이 나오고, 그리고 항상 성격 괜찮다가 운전할 때는 화가 나요. 화가 내는 스타일이에요, 항상. 그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삑, 안 됩니다. 설사 화를 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가끔 내는 거예요. 자, 운전을 60분 해나가요. 60분 운전할 때부터 60분 동안 계속 화가 냅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끔 끼어들 때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남편은 항상 운전할 때마다 화가 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끔 1시간에 한 서너 분 정확하게 짚어주란 말이에요. 여보, 운전하고 딱 왔는데 여보, 맨날 다음부터 여보 좀 화 좀 내지 마. 내 심장 벌렁거려서 당신 참 못하겠어. 정말 힘들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귀전 가족은, 귀전 아내분들은, 현명한 아내분들은 지혜롭게, 아 여보, 오늘 1시간 동안 운전했는데 3번밖에 화 안 냈네? 당신의 화의 감정은 운전할 때 잠시 일어나는 것이야. 당신이 아니야, 여보. 당신의 감정을 존중해. 다음번 우리는 1시간에 2번 화내자, 여보. 이렇게 얘기하시란 말이야. 그럼 여보, 당신 왜 그래 갑자기? 뭐 잘못 먹었어? 여보, 나 명상하는 여자잖아. 명령.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바뀌셔야 됩니다. 맨날 화내면서 조마조마하고 무슨 말하면 싸우고, 아 당신이 운전해봐 그러면. 여보 좀 천천히 운전해, 화내지 말고. 아 당신이 운전해 그러면. 운전면허증 장롱면허증 따고 가만히 있지 말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여보, 당신의 감정이 좀 화가 일어났네. 그랬구나 여보. 여보 좀 당신이 운전하는 마음에 들면 그런 감정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딱 끝나면, 운전 딱 하고 딱 끝나면 딱 내릴 때도, 여보 오늘 안전하게 운전해와서 고마워. 당신은 베스트 드라이브는 십자 드라이브인데. 천의 귀점 명상을 시청하는 방법, 아래 버튼 누르고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받기 꼭 누르세요. 귀점 명상을 구독하면 매일매일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좋아요, 구독은 기본이에요. 이 꼴이 올리세요.